안녕하십니까. AI 김지현입니다.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발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했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의 에이전트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리뷰를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발을 했고 어떤 점들을 좀 잘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다음 프로젝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을 했거든요. 일단 프로젝트 먼저 소개를 드리면 PPP를 베이스로 공무원들의 최신 기술을 도입을 해보자 라는 목표로 시작한 사업이었고 거기에는 민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노션이나 클로드, GPT 같은 거를 도입을 해보자 라는 추진 배경과 프로젝트 기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말씀드린 노션 같은 기능을 하는 워크스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거기에 이제 LLM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지금 사내에서 사용 중인 네이버웍스 사스 제품을 연계하는 그래서 현재도 공무원들이 네이버웍스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를 구축하는 시범 1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검정부 AI 행동기반 사업과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검정부 사업과는 다른 사업이긴 합니다. 사업이 동시에 진행을 했었고 서로 연계돼서 저희가 첫 검정부 프로젝트의 무대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사스를 도입하고 노션 같은 페이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했다면 검정부는 현재 LLM 모델 그리고 벡터DB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파싱 정킹, embedding, 리랭킹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다른 행안부뿐만이 아니라 사업에서도 검정부 AI 기반 API들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빠른 것 같은데 리뷰를 해보면 저희 일단 이 보시는 그림에서 에이전트와 MCP 부분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 나머지는 각 개발사에서 지원을 받고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AI 행정지원과의 인터페이스, AI 행정지원은 채팅 인터페이스가 있고 업무 공간이라고 하는 노션 같은 이제 공무원들이 생성하는 문서들을 벡터DB화해서 저희가 사용하게끔 AI 행정지원에서는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 패브릭스라는 주공에는 크게 네이버와 삼성 패브릭스가 있는데 네이버 삼성 패브릭스의 인베딩 API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MCP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했고 거기서는 일정 생성 조회, 메일 작성 조회, 드라이브 검색 같은 기능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 연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초공 이제 사업단에서 LLM을 사용하고 거기서 이제 범초공에서 구축한 벡터DB에 에이전트를 구축을 해놨는데 그거를 연동하는 작업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에이전트와 CP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각 이해관계에 맞게 저희 API를 사용을 했는데 구도가 경쟁 구도였어요. 저희는 삼성 밑에 보이시는 삼성 브리티 오토메이션 에이전트랑 좀 경쟁 관계였고
이게 제 네이버와 삼성의 경쟁으로 크게 볼 수 있어서 이해관계에 맞게 저희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원정모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삼성 에이전트는 패브릭스에서 지원하는 API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은 SI성 작업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했고, 삼성 패브릭스가 구축이 좀 빨라진 관계로 이제 노션 같은 페이지는 패브릭스 쪽 인베딩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허리를 날리기 위해서 인베딩을 패브릭스 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개의 큰 차이점은 OCR이 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 사업에서는 저희가 전처리를 네이버 쪽으로 다 병역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에 앞서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에이전트가 뭔지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는 저렇게 엑시큐터와 LLM 툴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구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반복 실행하고 이제 이전 대화나 도구 실행 결과를 기억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최종 답변을 하는 게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LLM을 호출할 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제 밑에는 LLM에 어떤 툴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호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호출 제이슨 규격이고요. 그대로 호출을 하면 사용자의 질문을 읽어서 어떤 툴을 사용해야 돼요. 혹은 그냥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미 많은 LLM 프로바이더들이 그렇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흐름을 보면 사용자가 질문을 먼저 하면 그 질문을 LLM한테 보내서 일반 답변을 할지 툴을 호출을 할지 LLM이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 그 툴을 실행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고, 툴을 실행해서 툴 결과를 받아서 그 툴 결과까지 다시 LLM한테 던지면 LLM이 툴에 대한 실행 결과와 사용자 질문을 받아서 최종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가 에이전트의 되게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저희가 어떤 거를 개발했는지,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에이전트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MCP는 어떻게 저희가 구축을 했는지 세 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버 쪽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채팅 인터페이스에서 저희한테 질문을 할 때 사용했던 프로토콜은 A2A 프로토콜이고, 이거는 이제 모두들 아시다시피 에이전트도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트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버 기능이 필요하고, 그래서 프로토콜 그 라이브러리에서는 에이전트를 서버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A2A의 장점은 이제 여러 메서드들을 미리 제공을 해주고 메타데이터를 서버만 주고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 메시지를 제가 원하는 메시지로 커스텀하게 답변을 줄 수 있고, 제이슨 RPC를 사용해서 사용하기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서버 인터페이스를 해야겠다는 거의 목적은 사실 서버 투 서버로 통신을 해야 돼서요. 이 A2A를 선정했던 이유는 지금 저희 클라리오 개발을 하듯이 여러 인터페이스들을 이제 개발을 했어야 했는데, A2A는 코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데코레이터로 execute라는 함수 하나만 개발을 하면 SSE나 이제 스트리밍 하지 않는 답변도 다 한 번에 구현이 가능하고, 다양한
에이전트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 코드 게시코드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익히 아시다시피 라틴어를 써놨는데 표준이 되었고 이게 많은 마케팅 요소라고 적어놨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능을 하는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A2A로 선택을 했고 고려사항이 버전업이 좀 이번에 크게 됐는데 거기에 인터페이스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도입을 하실 때는 좀 버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초기에는 구글 ADK라는 라이브러리를 되게 간편하게 안 보이시겠지만 코드 한 10줄 정도로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설정 값들로 개발을 할 수 있다 보니 UI에서 뭔가를 설정을 해서 그거를 양을 받아서 에이전트를 구성하기에 되게 좋은 프레임워크였고 그리고 여러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시퀀셜하게 워크플로우를 진행을 하거나 패러럴하게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편의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이미 멀티톤까지 손쉽게 개발할 수 있던 그런 프레임워크였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아직 H6 그 007 모델이 풀플링 할 때 함수명을 잘못 생성을 한다거나 파라미터를 틀릴 경우에 서버 쪽에서 에러가 발생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생각에 최종 결론은 랭그래프를 도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호출을 3번을 할까? 혹은 풀콜을 안 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도입 시도를 해봤었는데 ADK는 거기까지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는 라이브러리였고 그래서 랭그래프를 도입했고요. 랭그래프를 도입해서 그럼 툴풀은 어떻게 하냐? 저희는 그 스트럭처 아웃을 활용해서 툴풀링을 하고 있습니다. 랭그래프가 또 이제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해서 여러분들을 저희가 어떤 툴을 사용할 때는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 이제 랭큐즈나 그런 랭체인에 사용하기 쉬운 것들이 많은데 랭체인에서 파생된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그런 생태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바꿈으로써 뭔가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에서 저희가 좀 판단해 보시는 그런 미리 워크플로우를 결정해놓고 진행하는 그런 에이전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MCP 서버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 파이썬에서는 사실 패스트 MCP가 표준 상황입니다. 패스트 MCP로는 그 웍스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연동하는 작업들을 했었고 서버로 띄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멀티 에이전트 환경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에이전트를 붙이려면 툴 서버가 있어야 되겠다. 책임 분리도 좀 돼야 되고 모니터링 하기도 그렇게 분리해 놓으면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서버와 그거의 조연인 MCP 서버 패스트 MCP를 사용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MCP를 개발하기에 사실상 표준이 되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MCP 프로토콜도 요즘에는 좀 변화가 있다고 해서 아직 안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실상 표준이라 패스트 MCP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이전트를 보시는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에이전틱한 플로우를 개발을 했고 그거를 이제 사용자들이 좀 봤어서 그거랑 최대한 비슷한 흐름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사용자 질문을 먼저 받아서 그 질문이 뭔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판단을 하면 주어진 벡터 길이를 하고 플래닝을 한 다음에 이제 플랜을 여러 개 했으면 여러 번 루프를 돌려서 답변을 생성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은 저희가 이런 판단 같은 것들을 프롬프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의 결과와 스트럭처를 아웃풋으로 나와서 그런 흐름들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을 이제 벡터 DB를 판단해야 되겠다. 실사문을 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웹보 쪽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SCP 삼성 클라우드 삼성 아키텍처 팀이 SCP에 구축한 인프라를 사용했어야 되고 처음에는 이 그림처럼 저희가 구축을 한 거를 구현을 사용을 했고요. 처음에는 빅랩을 기반으로 디독스 형태의 네트워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름 차트를 선언을 정의를 해놓고 그거를 ROCD에 이제 ROCD로 활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SI 계약을 한 콘소사들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했었고 저희는 계약 자체가 솔루션 계약이다 보니까 코드 자체가 이렇게 관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점이 좀 있어서 아래 그림처럼 로컬에 DT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리퍼 데스크톱으로 이미지를 빌드해서 그다음에 필름 차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때 사용했던 게 PI 서버를 로컬에 좀 구축하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어떤 기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지 않고 파이썬에서 기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HTTP 서버라는 라이브러리로 왼쪽과 같이 플랫하게 PI 서버를 구축했었고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라는 걸 공유드립니다. 제가 잘했던 점인데 처음에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린 기술 스택들을 잘 검토를 하고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술 선정을 할 때는 도메인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공식 문서를 제공하는지가 되게 요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평소에도 제한적 공부를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꾸준히 기술 검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소규모 팀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좀 잘 되었던 것 그런 것들은 아레나이 되게 명확하게 구분이 잘 되어 있었고 아레나이 좀 잘 구분이 되어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적인 이해도도 계속적인 스터디를 진행을 해서 빠르게 로컬에 구성을 해야 할 때도 빠르게 구성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술 결정은 어떤 팀워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되게 망설임이 많았었는데 랭그래프를 해야 되나에 따른 망설임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거를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선소사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원활하게 되었는데 후에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커피나 식사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잘 못했습니다.
이슈 트래킹 도구를 좀 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슈를 등록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리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 이제 코드 리뷰도 그러다 보니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 코드 리뷰를 안 하다 보니 리팩토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운영에 잘 돌아갈까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나 이제 같이 수행을 했던 두 분 모두 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이슈, 이게 뭔가 왜 문제가 되냐면 같은 이슈를 보고도 뭔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저희가 이제 랭크주라는 걸 많이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 정작 고객들은 뭐가 안 좋아요 라고만 하지 어떻게 안 좋아요를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수정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수정을 하고 싶어도 수정을 했어도 이게 정말 된 건가에 대한 테스트 환경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2차 프로젝트에 싱크나 BT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간단한 것 먼저라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 10분이라도 오전 스크럼을 좀 진행을 하고 랭크주를 도입해서 이 문제점들을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솔루션 계약 사항들을 좀 받아서 정리를 해놨고 크게는 모니터링과 어떤 LLM과의 관리 기능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 랭큐즈를 해야 된다.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고 LLM 포브라는 거를 도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라이트 LLM을 도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프롬프트 허브는 이제 운영 중인 에이전트를 뭔가 즉각적으로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성능 개선을 하고 싶은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운영 중인 에이전트의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랭큐즈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필요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추가적으로는 기능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한 기능들이고 뭔가 사용자 개인화 메모리를 넣어야 될까? 혹은 이제 스킬.md 기능을 개인별로 좀 제공을 해야 할까? 그리고 사용자 PC에 직접 접근을 해서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필수 기능들을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어떤 것들인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제 라이텔에는 보통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고 HTTP 서버와 에이전트, 그다음에 LLM 모델을 중앙화해서 랭귀지는 요즘에 이제 저희도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대화 축적이 되고 대화가 자동으로 평가가 되고 프롬프트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여기 MCP 서버와 에이전트만 납품을 했었지만 필요하다면 저런 오픈소스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기능들을 추가해서 납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사실은 이제 사용자 질문이 어떻게 들어와 실제로 에이전트가 어떤 프롬프트로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에이전트 실행 경로를 볼 수 있고요. 단계별로 이제 어떤 툴을 선택해서 어떤 툴의 결과를 받았는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이제 운영 중인 에이전트의
대화들을 샘플링해서 LLM 메서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서비스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실제로 확인을 할 기능을 제공하고요. 영상을 넣어놨는데 이제 요즘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yes, 뭐 툴을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툴을 사용할까요 말까요 보다는 어떤 툴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 휴먼 인더 루프의 더 핵심적인 내용에서 뭐 예를 들어 일정을 등록할 때 일자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달력을 뭐 렌더링을 해주거나 입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LLM은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MCP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이 서버는 어떤 툴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뭐 이제 호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접근 이제 권한별로 접근 제어가 가능하고 팀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 LLM이 모델로 중앙 관리할 수 있어. 네, 테스트도 해보고 오른쪽 맨 아래 그림이 사실 두 가지 모델을 한 번에 호출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림인데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 라이트 LLM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 모델마다 지원하는 제이슨 규격이 조금씩 다르거나 헤더에 뭔가 호출할 때 헤더에 뭔가 인증 키를 중앙화해야겠다라는 기능들이 좀 필요해서 도입을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수어가 좀 많이 없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